자, 법령 11장 쪽에 벌칙을 보실까요? 벌칙이 이제 마지막으로 해서 30개, 40개 중에서 30개 정도로 많이 나오니까 우리 벌칙을 잘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 법령 쪽 시험 문제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70% 정도 나오니까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 1절 쪽에서 총설 간단하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먼저 행정벌은 뭐고, 형벌은 뭐고, 또 질서벌은 뭐냐. 자, 형벌은 엄청 강합니다. 징역이나 벌금을 얻어맞습니다. 자, 대신에 질서벌은 게을리했을 때, 태만히 했을 때 이걸 과태료라고 합니다. 과태료는 별거 아닙니다. 요거 안 내도 큰 문제는 없고요. 대신에 이제 막 집이 팔리거나 자동차가 팔리거나 그럴 수는 있지만 여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대신에 형벌은 전과자가 되니까요. 큰 문제가 되니까 3학년 위반 그리고 1학년 일반 실무하실 때 그런 거 당하시면 정말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지 않도록 실무하실 때 꼼꼼하게 하셔야 되고요. 형벌 받는 일 없도록 꼭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가로 1번 쪽에 행정형벌, 징역이나 벌금 3학년 위반 3년짜리 2천만 원자의 벌금. 우리 시험 문제가 2년에 3천이라고 한번 내본 적이 있습니다. 꼭 이렇게 슬쩍 바꿔치기 합니다. 그런 형벌은 전혀 없습니다. 3학년 위반이니까 3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겠다는 생각까지 꼭 해놓으시면요. 시험장 가시면 그대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하고 가셔야 됩니다. 시험장에서 괜히 열심히 생각하시겠다. 그러시면 안 되고요. 출제한 사람은 가장 싫어합니다. 우왕청심 못 드시고 오셔서 열심히 생각하시면 한심하다고 생각하니까 여기서 점검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 3학년 위반 5개, 1학년 위반 11개 라고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개수도 꼭 시험 문제 나오게 되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질서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나중에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한번 보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협회나 공인중개사 협회나 아니면 또 거래정보 사업자 부동산 거래 신고 같은 걸 제대로 안 했을 때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얻어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만 원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개시 등을 안 했을 때 또는 이전 신고 등을 안 했을 때 바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형벌까지도 과태료까지도 모두 시험 문제가 나올 거니까요. 기억을 꼭 내셔야 됩니다. 형벌 모르면 되겠냐? 자, 고스입니다. 자, 먼저 두 번째가 이제 행정형벌은 우리 법원에서 행정부가 아니라 법원에서 판사님이 내리는 게 바로 이제 행정형벌. 대신에 행정처분은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나 그리고 자격 취소나 그리고 자격 정지나 또는 지정 취소나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을 빼앗아 올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은 형벌이라고 하지 않고요. 자꾸 묻습니다. 거기는 행정처분, 벌은 행정벌 그리고 행정형벌 자,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니까요. 전과자가 될 수 있는 것들 처분 얻어맞는 것 그리고 형벌 얻어맞는 것 성격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옆으로 와서 이제 우리 시험 문제가 본격적으로 행정형벌 3학년 위반. 자, 가끔씩은 3년 이하 징역이 아닌 것은 시험 문제를 낼 때가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뭐 1학년 위반은 무조건 한 문제를 낼 거고요. 자, 먼저 3학년 위반 보실까요?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 법상 최고형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큰 문제가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동그라미 1번을 보실까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시는 분. 근데 왜 등록을 못 합니까? 자격증이 없어서 공부를 못해서 그입니다. 자, 우리처럼 합격하고 등록하면 문제는 없겠지만 자격증 없이 공부도 안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나중에 자격증 없이 남의 등록증 빌려다가 남의 자격증 빌려다가 쓰시는 분이 계십니다. 자, 그분들은 3년 이하 징역이나 얼마를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또 그리고 자격증 따다가 나중에 빌려주기로 하시고 매달 얼마씩 받기로 그러셨다가 나중에 포상금에서도 나왔을 겁니다. 나중에 50만 원 이하의 50만 원 정도의 포상금을 받으니까요. 그건 신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학년 일반의 입학 그리고 자격증 없는 분은 3학년 2반의 입학 좀 교도소 가실 수가 있으니까 나중에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안 걸릴 것 같습니까? 나중에 심하면 걸려요. 보수 등을 안 주기 위해서 그거 나중에 신고를 해버립니다.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막 검찰청을 왔다 갔다 그리고 재판받으러 왔다 갔다 큰 문제가 발생하니까 정말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나중에 사무소에 가끔씩은 나가셔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방법도 물어보면 다 알려드릴 거니까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번부터 우리 1번까지 하여튼 등록 없이 무등록으로
중개업했을 때 얼마라고요? 3학년 2반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오시가 우리 최근 거짓 정량줄에서도 봤습니다.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했을 때, 그러니까 거짓으로 등록했을 때, 자격증을 위조에다가 등록을 했을 때, 아니면 무허가인데 어거지로 등록을 했을 때 뭐라고요? 거짓 등록도 여기도 3학년 위반입니다. 앞글자만 따볼까요? 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 무라고 써놓으시고요. 그리고 거짓은 거에다가 동그라미 넣으시면요 뭐가 됩니까? 무거운 형벌 얼마입니까? 3학년 위반의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정도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우리 금쟁이 5번 그리고 6번, 7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개를 저 앞쪽에서도 쭉 보셨습니다. 분양하고 관련돼 있는 뭐를 증서를 청약저축이나 청약예금이나 청약보금이나 또는 이제 주택 상환채권이라는 이런 걸 만약에 중개를 했을 때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증서에다가 꼭 동그라미 넣으셔야 됩니다. 증서를 중개하거나 그 증서를 매매를 어부를 했을 때 얼마라고요? 3학년 위반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네 번에 보시까요? 자, 시험 문제 자꾸 나온 단어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우리 매도원 쪽에서 판다고 하니까요. 누가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가 내가 살게 그러면 큰일 나십니다. 자, 그랬다가 3학년 위반 제재를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손해를 봐서 샀어도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 정도로 큰 문제가 되니까요. 절대로 직접 거래하지 마세요. 입니다. 그리고 쌍방을 그러니까 매도인한테도 대리권, 매수인한테도 대리권 수요받아서 혼자서 매매 계약서를 막 다 쓰고 있습니다.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여기도 3학년 위반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손해를 입힐 가능성 때문에 3년 이하 징역을 가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3학년 위반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디귿번에 보시니까 탈세를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나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 그런 부동산을 왜 중개하십니까? 입니다. 매매를 왜 중개하십니까? 3학년 위반에 해당됩니다. 하나가 더 나옵니다.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 자, 두 개 부동산을 예시를 해놨습니다. 앞에는 탈세, 자, 뒤에는 투기 조장계입니다. 자, 뒤에 이제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했을 때 얼마라고요? 3학년 위반감. 그래서 이제 위쪽에 정서, 그리고 옆에는 이제 직접이나 쌍방에다가 꼭 밑줄을 넣으시고요. 그다음 이제 디귿번은 저 끝에 투기에다가 꼭 밑줄을 넣으셔야 됩니다. 말이 되네요. 증서를 직접 쌍방한테 뭐하면 투기를 하면은 우리 앞에서 쭉 봤으니까요. 무거운 형벌 3학년 위반을 받는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뒤지역에 정말 중요한 게 나올지 이제 별표 3개를 꼭 넣으시고요. 여기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자, 1학년 위반은 매년 시험 문제가 나올 정도니까요. 별표 3개를 꼭 넣으시고요. 자, 시험 문제가 1학년 위반이 아닌 것은 아니면 박스에다가 넣어놓고 자, 1학년 위반 기억이냐 디귿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 또 개수가 몇 개냐 개수가 몇 개냐 1개부터 5개 다 나오니까요. 개수를 잘못 세시면 그리고 나중에 틀릴 수가 있으니까 자, 이런 문제는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절대 덤비지 마셔야 됩니다. 5분을 50분을 가지고도 못 풀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동그라미 1번 을씨가 다른 사람한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자, 이름을 써봐라. 그게 자격증을 빌려줬다고 합니다. 자, 국가는 자격증, 등록증 빌려주는 거 엄청 싫어합니다. 교도소로 보내겠다는 겁니다. 얼마로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가하겠다는 겁니다. 왜 빌려주냐고 게임입니다. 자, 뒤에 또 보시면요. 자, 사용해서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자, 등록증에는 상호가 나올 겁니다. 양도 대여를 하거나 이제 받으신 분도 교도소를 나란히 같이 보냅니다. 청송교도소 같이 보낸다고 했습니다. 자, 뒤쪽에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수 또는 대여를 받은 분, 앞에는 주신 분, 뒤에는 받으신 분, 둘을 싸잡아다가 교도소로 같이 나란히 보냅니다. 자, 그 정도로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격증 주신 분, 그거 받으신 분, 두 분 다 교도소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정도로 큰 문제가 되니까 빌려주고 받고 써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자격증 따서 직접 하십시오. 안 그러면 큰 문제가 됩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2번을 씩가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도 아니면서 그럽니다. 명함에다가 폼낸다고 공인중개사. 자, 이러면 1년이나 지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이비들. 자, 그입니다. 자, 뒤에 이제 또는 이와 유사한 그랬습니다. 유사에다가 꼭 동그라미를 씩가요. 자, 위에는 양도에다가 동그라미 넣으시고입니다. 나중에 유사사무소 양도 하면서 앞 글자를 따볼 겁니다. 자,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을 때 정말 여기도 안 되겠죠. 공인중개사 아니면 공인중개사라고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쓰면은 1학년 일반 그 정도로 큰 문제 삼습니다. 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요 세 개를 묶어 놓으실까요? 왜냐하면 그 세 개는 사무소 세 글자 사무소하고 모두 관련됩니다.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가 이제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거나 근데 어디서 봤습니까? 소등에서 이중 등록을 봤을 겁니다. 또 옆에도 나옵니다. 두 개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 다 사무소가 나오죠. 사무소를 꼭 밑줄을 넣으시고요. 사무소 세 글자 3번, 4번, 5번 요 세 개가 이제 1학년 일반에 해당합니다. 사무소 글자 들어가면 1학년 일반이다. 그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 보시가 두 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자, 여기는 642기에서 보셨을 겁니다. 거기도 사무소에다 밑줄을 넣으시고요. 그다음 이제 다섯 번째 거기는 시설물에다가 밑줄을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시설물도 사무소입니다. 임시 중개 시설물을 설치했을 때 3번, 4번, 5번 여기가 이제 사무소 1학년 일반 전제로 얻어맞습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이제 또 유사죠. 여기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이와 유사한 사무소를 이렇게 사무소의 명칭을 쓰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개업 공인중개사도 아니면서 아까 2번은 그냥 공인중개사 합격 안 하신 분, 여기는 사장님, 우리 소속도 마찬가지입니다. 괜히 또 종업원인데 명함에다가 대표 써놓으시면 교도소 가십니다. 하여튼 장난이라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이와 유사한, 여기도 유사에다가 꼭 동그라미 시가 자, 2번에 그리고 6번에 둘 다 유사. 유사 두 글자 두 개가 나옵니다. 자, 일곱 번째 보시니까 이제 표시 광고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 대상물에 대한 뭐를 표시 광고를 했을 때입니다. 자, 지금은 벼룩시장 그리고 가로수 자, 이런 데다가 개업 공인사 아니신 분이 자, 부동산에 관해서 광고를 내시면 1년 이하 지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받습니다. 자, 그런 게 전혀 없었다가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악용을 많이 하니까. 자, 지금은 누구만 개업 공인중개사만 인터넷이 됐건 신문이 됐건 그리고 벼룩시장이 됐건 그래서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만 광고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일반인들이 광고를 내면은 1년 이하 지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가하겠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여기는 우리 표시에다가 꼭 밑줄을 넣으시고요. 그다음에 여덟 번째는 또 양도가 나오죠. 아까 1번에는 자격증, 여기는 등록증, 이제 상호가 나올 겁니다. 자, 뒤 옆에 보시면요. 다른 사람한테 자기의 성명이나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러니까 여기는 등록증에는 상호가 있습니다. 무슨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상호가 있을 거니까요. 여기는 상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호가 안 나오면은 자격증 이름만 나오면 여기는 상호까지 나오면 등록증, 증이 약간 다릅니다. 하단에 증 빌려주면 교도소 보내 나옵니다. 옆에 보시면요. 중개업을 하거나 또 그리고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를 하거나 이제 다른 사람 거 받으신 분이 뒤에 나옵니다. 뒤에 이제 다른 사람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을 하거나 그리고 등록증을 양수 대여 받은 자, 이분도 역시 1학년 일반 앞에는 등록증 주신 분 뒤에는 등록증을 받으신 분 증만 다릅니다. 여기도 나란히 교도소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도 양도에다가 꼭 동그라미시고요. 자, 1번에 양도, 8번째 양도, 2개 양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9번째, 10번째 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자, 9번째가 이제 부동산 거래 정보 우리 이제 그리고 뭐 사업자한테 여기다가 이제 내놨을 때입니다. 근데 그 사업자가 정보 공개를 잘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의뢰하지 아니한 정보를 공개를 하거나 아니면 또 다르게 실수해서 다르게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이 개업 공인중개사 이렇게 또 저 개업공사는 또 저렇게 혼란을 초래하는 차별적으로 정보를 공개했을 때 그래서 이제 아니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또는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그리고 차별적으로 정보를 공개했을 때
얘도 얼마라고요? 1학년 일반 정말 거리공부 사업자 유일하게 교도소를 갈 수 있는 사유가 여기 있습니다. 1학년 일반 여기는 정보 공개 잘못. 자, 중간 정도 보시면 정이 있을 겁니다. 그 정에다가 동그라미를 꼭 넣으시고요. 나중에 이제 정비할 때 정 그러면 정보 공개 잘못한 거리정보 사업자 1학년 일반입니다. 자, 혼란을 초래하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10번째가 업무상 비밀을 누설했을 때, 여기 이제 반의상 불벌죄, 여기 이제 비에다가 꼭 동그라미 넣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11번째가 이제 금쟁이 매매 알면 초과한다. 자, 우리 기업번에 이제 매매에다가 꼭 밑줄여 넣으시고요. 그다음 이제 니은번에는 알면서 이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조금 안 나와 있으니까요. 알면을 꼭 써놓으시고요. 매매 알면. 자, 세 번째는 초과에다가 꼭 밑줄여 넣으셔야 된다. 앞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걸쳐놨을 때, 자, 초과 아래쪽에 여기 네 번째는 판단에다가 꼭 동그라미 치면요. 매매 알면 초과 판단. 정말 매매를 알면 초과해서 판단할 수 있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로 해서 이제 여기도 우리 형벌도 그리고 이제 여기에 1학년 일반과 3학년 2반 여기 무조건 나올 정도니까 꼭 기억을 좀 해놓으시고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형벌을 정말 점검을 해놓으시면요. 나중에 시험장 가시면 분명히 만나게 됩니다. 뭐라고요? 행정, 형벌 꼭 나오고 있으니까요. 행정, 형벌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형벌에는 3학년 2반과 몇 학년이었습니까? 1학년 1반. 이 법상 최고형을 당할 수가 있을 겁니다. 먼저 첫 번째 3년 이하 징역이나 그입니다. 3년 이하의 얼마가 있다고요? 징역을 얻어맞을 수가 있고요. 3학년 2반 또 2학년 3반이라고 시험 문제를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다 별짓을 다 합니다. 여기는 2천만 원 이하의 뭐라고요? 벌금을 3학년 2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하의 벌금을 징역이나 벌금을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큰 문제가 됩니다. 이 법상 최고형입니다. 몇 개입니까? 처음에는 개수를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개수를 모르시면 나중에 혼란을 많이 초래하십니다.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먼저 금쟁이가 나올 건데요. 첫 번째, 다섯 번째 증서를 심하게 문장 안 바꿀 거니까요. 증서 들어갔다 3학년 2반 투기 조장하니까 국가가 제일 싫어하는 게 투기 국어입니다. 자, 증서를 뭐 했다고요? 직접 내가 살게. 그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직접 거래는 뭐를요? 쌍방을 몽땅 대리했을 때입니다. 쌍방 대리도 큰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를 조장했을 때 국가가 제일 싫어한다는 투기를 조장했을 때, 자, 증서를 직접 쌍방한테 투기하면은 이제 두 개 나옵니다. 무거운 정벌 3학년 집안 정말 무겁습니다. 3학년 집안 최고형을 받습니다. 자, 이러면 3학년 집안도 다 정리가 가능해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증서를 뭐 했을 때입니까? 중개를 했을 때, 그리고 증서를 매매를 그리고 업으로 했을 때, 우리 공법에 이제 증서가 나올 겁니다. 청약저축이나 청약예금이나 또는 무허가 건물 확인서 입주권 같은 것들 중개했을 때 여기는 3학년 2반으로 큰 문제가 됩니다. 자, 증서가 뭐냐? 그럴 때도 가끔씩 있으니까요.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직접 거래 내가 살게 또 사겠다고 하니까 내 물건 소개하시고 그러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손해를 입히니까. 그리고 쌍방을 몽땅 대리를 했을 때 매도인 바쁘다고 대리권 또 매수인한테도 또 대리권 그러니까 중개는 가능한데 여기다가 대리권을 다 수여받아서 했을 때는 3학년 2반의 제재를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를 조장했을 때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바로 여기도 이제 금쟁이로 봤었고, 그리고 이제 차익이 없어도 금쟁이에 해당됐었고, 시험 문제가 자꾸 나오는 게 요 직접 거래하고 투기 조장 꼭 매년 시험 문제가 금쟁이가 여기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무등록으로 뭘 했을 때 중개업을 했을 때 무등록 중개업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따서 나중에 업무를 하세요. 남의 거 빌렸으면 3학년 2반으로 교도소를 보내겠습니다. 큰 문제를 삼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짓 그 밖에 어떤 방법으로 부정한 또 거짓을 빼버릴 때가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뭘 했을 때 등록을 했을 때 우리 정량줄에서 최근 거짓할 때 봤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뭘 했을 때 등록을 했을 때 약올련 야금이나 3학년 2반으로 교도소를 또 분풀이를 확실하게 합니다. 등록을 무조건 취소하고 거짓이니까 거기다가 요 거짓 무거운 줄은 3학년 2반의 제재까지도 또 부과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고발 조치해서 처벌을 받게 할 겁니다. 그 정도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우리 시험 문제 여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얼마나 했습니까? 1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자, 1년 이하의 징역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3학년은 아닌데 여기도 국가대표 유니폼 11번 받습니다. 여기는 32번 받습니다.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하의 징역이나 그리고 얼마라고요? 1,000만 원 이하입니다. 1,000만 원 이하의 뭐를 벌금을 이하의 벌금을 얻어맞을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초범은 교도소는 안 보내겠지만 또 벌금을 나중에 1,000만 원이나 500만 원 얻어맞으면 그거 내놓고 등록 취소 당하고 3년 동안 영업을 못하고 집에서도 쫓겨나고 난리가 날 겁니다. 이 정도는 큰 문제가 발생할 거니까요.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유사. 자, 유사가 이제 몇 개가 있었습니까? 두 개. 자, 두 글자니까 두 개 나올 거고요. 그리고 3번, 4번, 5번에 사무소 나올 겁니다. 사무소는 세 글자, 세 개가 나올 거고요. 자, 유사하게 사무소를 뭐에다가 정비가 생각나셔야 됩니다. 정비에다가 뭐 하는 것은 양도하는 것은 우리 양도가 이제 1번에 그리고 이제 8번 정도 있었을 겁니다. 양도도 두 개. 그리고 양도하는 것은 금지행위다. 금지행위가 몇 글자입니까? 금지행위 4개. 왜냐하면 3개 빠졌으니까 7개니까 여기는 4개가 나오겠죠. 4글자니까 4개 나오겠죠. 그리고 금지행위를 뭐 한 거다? 표시를 한 거다. 자, 이런 문제 11개를 모두 다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말이 쉽게 됩니다. 유사하게 사무소를 뭐하게 정비를 해다가 양도하는 것은 금지행위를 표시한 거다라고 점검해 주시면 여기는 매끄럽게 정리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정리 안 하시면 시험장에서 엄청 헷갈립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유사가 이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 써입니다. 공인중개사도 아니면서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입이들 교도소 보내 1학년 일반으로 보내 3학년 2반은 아니다.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가 사장님도 아니다. 그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을 때 유사 어쩌고 나올 거니까요. 심하게 문장은 안 바꿀 거니까 바꿀 이유는 없을 거니까요. 얘가 1학년인가 3학년인가 그것만 점검을 잘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무소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개니까 세 번째까지 나올 건데 소등이 나란히 나올 겁니다. 자, 이 중으로 중개사무소에 소속이 됐을 때 막 양다리 거쳤을 때입니다. 이 사무소 저 사무소 가서 기웃기웃 남의 정보나 빼오고 안 빼봐도 나중 1학년 일반에 제재를 당하고요. 그리고 정량줄에서 봤습니다. 절대적으로 등록을 취소당할 거니까요. 등록도 빼앗기고 교도소도 가고 난리가 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했을 때 그래서 정량줄에서 우리 소등을 보지 않았습니까? 여기 소등 나란히 나옵니다. 사무소 글자가 들어가니까 1학년 일반의 제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42기에서 둘 이상의 뭐를요? 사무소를 둔 경우 거기도 봤을 겁니다. 거기도 분이 안 풀리니까 등록 취소를 할 수는 있지만 나중에 형사고발 조치해서 교도소로 보내겠다고 여기는 째려보고 있습니다. 큰 문제가 발생해요. 그리고 파라솔 떴다방입니다. 자, 임시 중개 시설물을 설치했을 때 방송에서도 가끔씩은 떴다방 이럴 때가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중개사무소 막 분양한다고 파라솔 쳐놓고 전단지 나눠주고 걸리면 1년 이하의 징역을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자, 임시 중개 시설물을 설치를 한 경우 떴다방 그럼 폼이 안 나니까 그냥 임시 중개 시설물 그렇게 설치해 놨습니다. 이렇게 설치를 한 경우도 얼마라고요? 3학년 2반은 아니고요. 1년 이하 지옥이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거리정보 사업자 우리 정의 많이 생각 안 나실 거니까 출제하시는 분들 매년 내니까 밥만 먹으면 연구만 하니까 뭐 내면 어렵다. 이거 잘할 겁니다. 이 정을 주의하십시오. 정보 공개 위반 거입니다. 정보 공개를 뭐 했을 때 잘못했을 때 근데 누굽니까? 거래 정보 사업자 우리 거래정보 사업자입니다. 그러면 거래정보 사업자가 누구한테 의뢰받아서 무슨 정보를 내나요? 입니다.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가 내주세요. 그러면 공개를 의뢰한 것만 내야 되는데 공개를 의뢰하지도 아니한 정보를 공개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한 거 공개했다기입니다. 내긴 내는데 실수를 했습니다. 다르게 입니다. 100인데 1000으로 내놨습니다. 자, 그렇게 내는 것도 혼란을 초래하니까 1년 이하 징역을 가하겠다는 겁니다. 자, 거운정에서도 박석거 지정 취소도 할 수 있고 또 분이 안 풀리니까 형벌도 가할 수 있고 그입니다. 오히려 이제 차별적으로 공개를 하여야 한다 그러면 안 되고요. 오히려 차별적으로 공개를 하면 안 되는데 차별적으로 공개를 했을 때 혼란을 초래했을 때
에는 1년이나 징역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B는 뭐였었고요. 여기는 비밀 준수를 위반했을 때입니다. 시험 문제에 한 문제씩 자꾸 나온다고 했습니다. 비밀 준수 위반은 친고죄가 아니라 무슨 죄였다? 딱 이걸로 냈었습니다. 무슨 죄요? 반의사, 반대 의사를 표명했을 때 거기서 이제 벌을 하지 않는 죄라고 했으니까 반의사 불벌죄지 친고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 고소를 하여야 벌한다? 그게 아니라 고소가 없어도 벌은 할 수가 있는데 우리 매도매수인 쪽에서 처벌을 하지 말아주세요. 그런 소리 안 할 겁니다. 오히려 처벌을 3학년 2반으로 하세요. 막 더 난리가 날 겁니다. 아우성일 겁니다. 반대 의사를 표명해 줬을 때 거기서 이제 벌을 하지 않는다고 했지 고소를 하여야 벌한다. 그렇게 약한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엄청 세요 게입니다. 교도소 가는데 지장 없어요. 국가대표 유니폼 11번 바로 받습니다. 바로 교도소 가셔요 게입니다. 그냥 양도가 이제 첫 번째는 자격증을 양도되어 했을 때 여기는 성명만 나오고 자 두 번째 등록증을 양도 그리고 대여를 했을 때 여기도 이제 똑같았습니다. 양수 대여 받으신 분, 여분도 같이 교도소가 싸잡아서 아예 교도소 보냅니다. 그래서 대여 받은 자도 똑같이 괜히 또 여기서 주신 분만 교도소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둘을 싸잡아서 청송교도소 동기 만든다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둘 다 교도소를 가요 주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금쟁이가 이제 4개가 나오죠. 먼저 첫 번째가 이제 1학년 위반에서는 먼저 매매를 어불했을 때 중개상물에 매매를 어불했을 때 두 번째는 뭐였었고요. 무등록이라는 거 뻔히 알면서도 인사도 하지 마십시오 그랬습니다. 알면서도 중개 의뢰를 받거나 명의를 이용토록 했을 때입니다. 무등록을 아예 아는 채도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협조하지 마세요. 그 소리입니다. 세 번째 중개 보수 등을 초과하여 금품을 받거나 네 번째는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는 행위. 여기가 이제 금쟁이로 4개. 그래서 결국엔 여기서는 매매 알면 초과판단 이렇게도 점검을 해놓으시면 금쟁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금쟁이 4개는 풀어서 시험 문제인데 그럴 거니까요. 증서업조, 직접업조, 투기업조계입니다. 자 그런 것들은 3학년 위반과 그리고 이제 표시 광고 위반입니다. 자, 표시 광고를 위반한 자 여기가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도 아닌데 자 그입니다. 자 지금은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 아마 개업 공인중개사 아마 뭘 할 수 있다고요? 광고를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함부로 광고 내봐. 일반인들은 함부로 광고 냈을 때 뭐라고요? 아니신 분이 내시면 1년이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얻어맞습니다. 자, 그 정도로 이제 제재 받는다라고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일반인들이 이걸 모르셔가지고 나중에 괜히 벼룩시장에 광고 냈다가 막 검찰청에서 오십시오, 경찰에서 오십시오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작년도에도 난리가 났었으니까 주의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로 큰 문제가 될 거니까요. 법을 모르면 용서가 안 된다는 겁니다. 법도 모르고 사냐. 자, 이런 식으로 큰 문제가 되니까 주의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로 해서 우리 형벌까지도 잘 점검을 좀 해놓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형벌도 무조건 나오기는 나올 거다 예상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우리 양벌 규정, 투를 나란히 벌하겠다. 우리 앞쪽에서도 쭉 봤었고요. 자, 먼저 우리 행위를 했던 고용인,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인, 징역이나 벌금을 받을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를 관리하고 있는 누가요?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한테도 뭐를요? 벌금, 징역은 아니지만 벌금을 가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투를 나란히 벌하죠. 고용인도 벌하고 고용했던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도 사용자로서 우리도 벌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둘을 나란히 벌하니까 양벌 규정 그럽니다. 근데 엉뚱한 소리가 우리도 개업 공인중개사도 징역형을 가한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면 또 동일한 벌금명 시험 문제 많이 냈습니다. 동일하진 않더라는 겁니다. 먼저 사장님이 괘씸하면 종업원은 500인데 우리는 1,000만 원 얻어맞고 이제 반대입니다. 종업원은 나중에 2천만 원 얻어맞는데 우리는 500만 원밖에 얻어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징역 벌금은 분명히 다르지. 그리고 벌금도 금액이 다르지. 괜히 또 동일한 벌금명 그러면 X입니다. 자, 그 정도가 시험 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 이제 쭉 가시다 보면 다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무조건 벌금형을 가하겠다. 너무 가혹하잖아요. 그럽니다. 자, 만약에 상당한 주의를 했거나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관리 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거의 천재지변처럼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벌금 차라리 죽으라고 하세요. 그 소리는 다름없습니다. 자, 그럴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벌금은 거기는 없다는 겁니다. 자, 대신에 상당한 주의와 동시입니다. 상당한 주의와 관리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걸 동시에 다 입증했을 때지 하나만 입증했다는 겁니다. 막 못 빠져나가게 하려고
하나만 입증했을 때는 벌금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가 바로 옆에 설명까지 아주 복잡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그리고 면책 규정 잘 나와 있죠. 여기는 상당한 주의를 했을 때에는 벌금은 안 때릴게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옆에 이제 세 번째 우리 3절 쪽에 질서벌이 나와 있습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리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거기도 주의를 꼭 넣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동그라미 1번에 자, 거리정보사업자 앞쪽에서 봤었죠. 운영규정 왜 안 만듭니까? 라고 운영규정의 제정 또는 변경 승인을 받지 않았을 때 시험 문제도 심하게 안 바꾸니까요. 운영 규정 어쩌고 운 나오면 500짜리 정말 운명적으로 500을 얻어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번 쪽에는 운에다가 꼭 동그라미 넣으시고요. 미음번 쪽에 이제 명령, 감독 명령을 위반했을 때 여기도 이제 얼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우리 사업자하고 협회는 우리는 업무 정지인데 제재가 여기 약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명에다가 꼭 동그라미 치고요. 자, 운영 규정할 때 운, 감독 옆에 명령할 때 명에다가 동그라미 치면 운명이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공인중개사협회는 운영 실적을 뭐 한다고요? 공시. 거기는 공시에다가 꼭 밑줄 한번 해놓으셔야 됩니다. 공시를 왜 안 하냐? 자, 뒤쪽에 이제 시정명령이 나올 겁니다. 니은번은 저 끝에 보시면 시정명령을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자, 그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에다가 꼭 동그라미 넣으시고요. 그다음 이제 자, 디귿번에도 명령이 나오네요. 아까는 사업자, 여기는 공인중개사 협회, 여기도 이제 명에다가 꼭 동그라미 넣으시고요. 자, 1번에는 개선에 밑줄 넣으셔야 됩니다. 개선 명령, 공제사업과 관련해서 건전성을 유지한다고 개선 명령 내리니까 삐딱하게 개선 명령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게 게을러서, 자, 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꼭 주의하시고요. 연수 교육을 받지 않으신 분 누굽니까?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는 아닙니다. 그리고 개업 공인중개사. 자, 이분들은 바로 이제 여기는 연수 교육 안 받으시면 이제 500만 원 이하 과태료도 맞습니다. 자, 네 번째 꼭 시험 문제 나올 거고요. 확인 설명을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요거 업무정지였다가 지금은 확인 설명. 그러니까 확인 설명에서 그대로 있는데 확인 설명만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확인에다가 꼭 밑줄 넣으셔야 됩니다. 가로 2번 쪽에서 이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오죠. 좀 이따 이제 반명 보이게 앞글자 따볼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게시하지 않는 자, 개에다가 꼭 동그라미 치고 벽에다가 붙여놓으십시오. 등록증 같은 거 게시 안 하시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도 맞습니다. 보이게 할 때 개 보실 겁니다. 자, 두 번째 명칭, 중개사무소 명칭에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거나 문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성명도 표기를 해야 되는데 성명을 표기하지 않았을 때 그게 게을러서 여기는 명칭할 때 명에다가 나중에 반명할 때 명 보실 겁니다. 명에다 동그라미 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전 신고할 때 이에다가 동그라미 치고요. 그다음 네 번째는 휴업에다가 꼭 밑줄 넣으셔야 됩니다. 휴업 별표가 20만 원이라고 제일 쌌었던 거 여기도 게을러서, 자,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우리 세 번째가 이제 우리 5번 쪽으로 보실까요? 여기 보증 설정에 관해서 설명을 하지 않았을 때 손해배상 책임. 그리고 보증 써놓으시고 이제 보이다가 보이게 할 때 그러면 보증 관련 사항들을 설명하지 않았을 때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섯 번째가 이제 반납. 자, 거기는 반에다가 꼭 동그라미 치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도 반납이 나오죠. 거기도 반에다가 동그라미를 넣으셔야 됩니다. 등록증, 자격증 취소되면 7일 만에 반납하십시오. 그 얘기가 나옵니다. 여덟 번째도 명칭이 나오죠. 거기도 이제 명에다가 동그라미를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가 여기는 표시 광고 낼 때, 광고 표시할 때, 바로 이제 표시 광고를 할 때 거기에 성명 등을 표시하지 않았을 때 얻어맞습니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로 해서 우리 과태료까지만 점검 좀 잘 해놓으시면 과태료는 거의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여기도 점검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우리 세 번째가 이제 질서벌, 게을러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질서벌은 바로 이제 여기가 과태료, 태만이었다 과태료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가 이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오고요. 자, 500만 원 이하 여기는 상당히 센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이제 나눠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가 우리 공시법 정말 나중에 확인을 제대로 안 하시면 공시법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앞글자를 좀 이렇게 공시를 확인하는 것을, 자, 우리 확인 설명이 이렇게 달라졌으니까 그리고 뭐 하십시오? 운명시 좀 하십시오. 입니다. 자, 운명시 정말 시험을 좀 운명시 하셔야 나중에 합격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합격하고 나서 연수 교육이 정말 안 좋으니까 연수 교육을 개선 좀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요 500만 원 과태료 따져보면 한 8개 정도 될 건데 정확하게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우리 100만 원짜리도 보실까요? 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 원 이하도 이제 시험 문제가 가끔씩은 나올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별표가 또 중요할 수가 있을 겁니다. 중요하시게 됩니다. 여기 이제 몇 명만, 반명만 그입니다. 반명만 뭐 하게요? 보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이게가 꼭 생각나셔야 됩니다. 보이게. 여기는 운명시간 생각나시고 여기는 보이게가. 그리고 휴업을 반명만 보이게 휴업을 표시하세요. 이렇게 이제 표시 이렇게 앞글자 따놓으시면 여기도 점검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이제 공시. 뭘 공시입니까? 실적을, 운용 실적을 공시를 하지 않았을 때. 근데 실적을 얼마였습니까? 3개월. 여기서 이제 3개월 이내에 공시를 해야 되는데, 운용 실적, 돈 얼마나 벌었냐입니다. 공지 사업에서 돈을 다 쓰진 않았을 거니까, 실적 남을 거니까, 그 실적을 공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별표가 300만 원짜리가 나올 건데, 여기가 별표가 300입니다. 그리고 확인 설명을 이제 바뀌었습니다.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올 겁니다. 이거 업무정지라고 이제 업무정지 아닙니다. 확인 설명을 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근거 자료를 하나씩 안 했을 때 400이라고 했습니다. 근거 자료를 제시를 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설명을 했는데 근거 자료를 뭐 하지 않았을 때 제시를 하지 않았을 때 하나씩 안 하면 400 동시에 안 하게 되면 500만 원. 자,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영 규정입니다. 자, 운영 규정에 뭐를 승인을 받지 않았을 때, 그리고 이제 변경 승인이나 그리고 처음에 사전에 먼저 만들었을 때 재정 승인을 받지 않았을 때 운명시에 여기도 500. 그리고 명령에 위반했을 때입니다. 명령에 위반입니다. 여기 이제 감독 명령 위반한 누구 거리정보 사업자하고 공인중개사 협회가 우리 개업공사는 업무정지인데 이 두 분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문 닫으면 우리가 손해 보니까 그입니다. 시간 이제 시정명령 위반입니다. 똑바로 안 하냐라고 이제 협회 임원들 왜 해고 안 했냐, 징계 왜 안 했냐. 안 따라서 게을렀다고 입니다. 그리고 연수교육 이수를 안 했을 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시도지사가 때릴 건데 그리고 여기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와 누굽니까? 바로 개업 공인중개사만입니다. 여기는 중개 보조는 과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선 명령을 우리 협회입니다. 개선 명령을 위반했던 누가 있습니까? 공인중개사 협회가 정말 제재가 500짜리가 꽤나 있습니다. 협회도 절단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입은 이제 반납을 하지 않았을 때 뭐를 등록증 꼭 이렇게 세트로 갑니다. 등록증 7일 만에 등록 취소 당했으니까. 그리고 자격증도 7일 만에. 대신에 우리 등록증에는 사유서 같은 게 절대 없고요. 벽에다 걸어놨을 건데 이걸 잃어버렸다. 그런 소리가 안 나옵니다. 사유서도 없고 별표도 50이고. 자, 대신에 우리 자격증은 누가 가지고 가서 아예 안 가지고 옵니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가 있으면 그거 써서 내라는 겁니다. 여기 반납은 제대로 안 해도 별표가 30만 원밖에 안 돼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명칭 사용을 안 했을 때 그리고 성명 같은 것을 표기를 안 했을 때 오다 가다 봤었고요. 그리고 보증 관련 사항들 뭐 하지 않았을 때 그 관련들 사항들 뭐 하지 않았을 때 설명을 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보증 관련 서류 복사해서 교부하셔야 됩니다. 서류 교부를 안 하면 게을러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얻어맞습니다. 이전 신고 얼마만 했습니까? 열흘 만에 이전 신고 해야 된다 안 했을 때 그리고 게시 같은 거 안 했을 때 등록증 그리고 자격증 의도적으로 안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중개 수수료 보수의 요율표 그리고 이제 보증 관련 서류를 바로 이제 관련된 서류를 뭐 하지 않았을 때 벽에 걸어 놓으세요. 요 게시도 시험 문제가 자주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휴업 등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 재개가 되건 변경이 되건 폐업이 되건 신고 안 했을 때 게을러서 그리고 표시 광고 위반죄입니다. 자, 그게 이제 성명 등을 왜 여기는 표시를 안 하냐. 우리 앞쪽에서 봤습니다. 성명, 명칭 그리고 소재지 연락처입니다. 누가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가 광고 낼 때 잘못했을 때 제재를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이제 제재를 누가 때리느냐 거기까지 꼭 점검해 주시고요. 공인중개사 협회하고 거정보 사업자는 장관 그리고 자격증은 반납은 누구요? 시도지사. 그리고 연수교육도 시도지사, 나머지는 등록한정, 거기도 자꾸 내고 있으니까요. 주의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보셨고요. 머리가 꽤나 좀 아프실 것 같습니다. 우리 법령은 여기까지 해서 완전히 마무리가 되니까요. 시험 문제가 40개 중에서 30개가 나오니까 점검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실무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실무는 좀 편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